다음에 아래 원 돌리는데 길게 잡아도 좋고요. 조금 작게 줄여서 크게 줄여도 돼요. 저 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신 위에 원은 요만큼 보이면 아래는 원이 더 많이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 설명 한번 했었잖아요. 혹시 설명했었죠? 그거는 못 들은 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형태 잡고 나면 질글 이런 거 지울 수 없어요. 다 명화되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형태 잡는 선은 여러 번 겹치는 선이었고요. 색깔 만드는, 명화 만드는 선은 한 번에 한 번씩. 그리고 성극기 할 때 배웠던 건데 갑자기 색이 진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넓게 되면 다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선이 진하게 나오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격은 최대한 좁게 하되 신경 써야 될 거는 똑같은 색깔로 선이 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필에 힘을 주면 안 돼요. 힘 빼고 어깨도 힘 쭉 빼고 최대한 흐리게. 그리고 선은 빨리 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 가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라고 했는데 편을 하다 보면 자기 편한 방식이 나옵니다. 어떤 말투를 하시는데 네 번 그었었죠? 한번 4번 그고 시작할게요. 급하게 써주면 살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감정만 잘 맞춰가면서 4번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우니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남겨놓고 밑에만 명안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는 선으로 딱 맞추기가 어려우면 좀 튀어나가도 돼요. 지금 지우면 되니까 여기만 맞추는 데만 신경 쓰고 아래쪽은 그냥 쭉쭉 꺼서 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색깔 처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곡선을 한번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색깔로 내려오게. 이거는 끝까지 다 내릴 필요 없고요. 내려오면서 없어지면 돼요. 처음에 사선 그릴 때 저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이 더 진해 보인다. 연변대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면은 뭐 속에 색깔 색이 나왔으니까 할 거예요. 빛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두워집니다. 우선 요만큼은 남겨놓고 요만큼을 남길 거예요. 이쪽만 할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 없어요. 저는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요. 이만큼을 먼저 그어줍니다. 이때 선 그을 때 밑에 그어진 선보다 진하게 써야 돼요. 똑같은 색선을 쓰면 100번 그어도 소용없어요. 계속 뭉개지기만 하고요. 나중에는 없어져요. 형태가 더. 종이 속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밑에 깔린 선보다 진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줄여서 밑에 선 간격을요. 조금만, 선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눈에 띄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이때도 밑에 깔려있는 선보다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선 거죠. 그 다음에 또 선 방향 조금 바꿔서 또 이만큼 줄일 거예요. 이거 차이한다고 뭐 복사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없어집니다. 점점 선을 진하게 뜨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방향 바꾸면 돼요. 이렇게. 점점점 진해지는 데 줄이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긴 선을 씁니다. 이쪽부터 거도 되고 이쪽부터 거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긴 선을 여기서도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만 넘어가지 않게 신경 쓰시면 되고 아까 진하게 했다가 곡선을 내려왔잖아요. 여기만 진하게. 그래서 여기 선이 다 안 올라가도 같아져요. 선이 색깔이. 그래서 여기만 한 거거든요. 진하게 나오면서 점점 진해집니다. 점점 진하게. 그랬다가 다시 점점 흐려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와서는 그냥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아까 봤던 선이 다 없어지면서
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않냐 쉽게. 근데 그렇게 되면 선이 단순해지고 명암이 입체감이 안 생겨요. 대신은 이런 선이 이 선이 한 바닥 올라가고 또 그 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선이 겹쳐지면서 선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점점 진하게 쓰면서 나중에 이렇게 선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한 번의 색깔을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색깔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에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색깔 하나로만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물체를 그린다. 뭐 호박, 수박 뭐 이런 거 다들 여러 개 그렸다. 그럼 그 색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않고 여러 번 겹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크로스한, 크로스해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런 대상에서 겹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색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 방식을. 왜 한 번에 안 하냐면요. 색이 한 번에 만약에 진한 색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색이 풍부한 느낌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까매진 그림은요. 색이 단순하고 색이 붉으스름해집니다. 좋은 느낌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연필선도 살아서 좋지만 색깔이 풍부하기 때문에 입체감이 훨씬 많아지고 그림이 커 보이게 돼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컬러를 명암을 만드는 순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밑에 깔린 선하고 똑같은 색을 자꾸 겹치면 아까 이랬던 좀 뭉개져서 없어져요. 항상 밑에 깔린 선보다 조금 진하게 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니까 자꾸 쓰죠. 똑같은 방식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색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진하게 해야죠. 위에서 아래로 그리면은 이 경지선을 없앤다는 목적도 있고요. 물체가 세워져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세워져 있는 물체의 방향대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된 선이 됐거든요. 지그를 써야겠죠? 튀어나오는 거. 콩글씨보다 지그자가 더 힘들어요. 사먹어버리면 고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사화생활 때처럼 마주치는 부분 살짝 밝게 해주고요. 그럼 일단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 마주치는 이 부분을 여기보다 조금 더 진하게 줍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곡선을 좀 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살짝 곡선을 치면서 이렇게 세부 묘사를 해주고 여기도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아래쪽도 여기만 조금 더 진하게 하면서 곡선을 좀 써야지 이렇게 탁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선을 좀 더 써서 보강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제일 진한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더 진하게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다 하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할 때 제일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 부분. 여기와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어두운 포인트라고 많이 하는데, 영어로 하면 다크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요 가장 밝은 부분에서
가장 밝은 부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점점 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했다가 흐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 가면서 점점 진해져야 돼요. 그 단계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목표는 둥근 물체인데 경계선 없이 입체감 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시고 나면 아마 1시간 정도나 하시면 20분 하시면 다 끝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면 누워있는 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워있는 거. 이거 방향은 상관이 없는데 그리기 쉽게 하시려면 이 방향이 그리기 제일 쉬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요.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기울어진 각도만큼 먼저 중심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각형을 일단 그려요. 그리고 이 선이랑 뒷가지에게 일단 붙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물체 그릴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원을 타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원부터 타원 돌리는 연습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많이 썼고 이쪽도 원을 돌리는데 이거보다 원이 좀 더 커야 돼요. 이게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바깥 윤곽선만 쓰면 자,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방향으로. 처음에 중심선 놓는 이유는 이 기울어진 각도 맞추려고. 그리고 이 원하고의 방향을 맞추려고요. 어떻게 틀리냐면요. 이 사각형을 잘 그렸는데 이 원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이 각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틀릴 것 같으면 많이 틀립니다. 다 틀려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려거든요. 대부분 원을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모를 만들어놔요. 이 각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기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밝고 여기가 어둡고 여기서 내려가서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밝았어요.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뒤로 가면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진하게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다시 점점 밝아지고 이런 단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꺾어져 있는 면이니까 이렇게 면이 어두워지고 하는 원리는 똑같고요.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여기서 보면 한 번에 색깔 되니까 색이 밑에 하얀 게 보이면서 되게 단순해 보여서 쇠처럼 느껴지죠. 이게 이제 나중에 대생하면서 배울 건데 질감 표현이에요. 선을 여러 번 겹쳐서 들어가고 단계별로 맞춰 들어가면 나무나 다른 석고 같은 좀 부드러운 물체, 쏘듯한 느낌의 질감을 내는 거고요. 한 번에 진하게 버리면요 쇠 질감을 내는 거예요. 요즘 쇠,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거니까 선은 일단은 이렇게 여러 번 겹치는 방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리는